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설 연휴 주간 특집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이번 한 주 제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주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청년들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인데요. 연예인 이효리 씨 부부가 살았던 곳을 활용해 제주 지역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소길별하, 그리고 뿔소라, 제주순대, 대정마늘 등 제주산 소비 촉진을 위한 팔로 개척, 끝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제주 토종 마케팅 기업 주식회사 일로와의 이금재 대표 모셨습니다. 제주의 어떤 매력이 이금재 대표를 제주에 정착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지, 또 그 도전이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금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재입니다. 청년들한테 꽤 유명한 인사라고 듣긴 들었습니다만 제주도민들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05년 처음 제주에 입도를 했고 지금 약 20년 정도 제주에 살고 있는 아직 나이로는 청년인 이금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한 15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제주대학교 창업 동아리 시절 창업해서 제주 도내에 있는 다양한 마케팅의 니즈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미션으로 통합 마케팅사인 주식회사 일로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하면 뭐 알듯 말듯한데 상당히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추상적인 거라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동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마케팅 회사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 자체를 사전에 홍보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요. 저희는 사전 홍보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획을 통해서 운영까지 도맡아 하는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주도 오셨다 그랬는데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제가 이제 조금 고향 얘기하면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익산이고 이제 어릴 때 바로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사실 제 고향을 물어보신 분들에게는 전 부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남과 호남을 오가면서. 네. 어쨌든 2005년도에 제주대학교 입학하면서 제주 정착하신 거죠. 근데 하고 많은 대학 중에 어떻게 제주로 오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실례일까요? 아니 뭐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우연찮게 이제 TV 속 드라마 하나를 보았는데 이제 호텔과 관련된 풍경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성격과 저 직종이 좀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관광과 관련된 학과를 좀 찾다가 제주라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에 관광학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지원을 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광학과는 유명하죠. 저도 관광학과 석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다들 제주 청년들이 이 섬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다시 육지로 가고 싶어하고 맞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게 통상적인 청년들의 행로고 취업을 원하는 게 이게 통상적인 길인데 그 길과 좀 다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다른 길을 꼭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에 오면서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는 좀 다른 기회들이 남들에게는 없는 기회들이 나에게는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고 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 창업 동아리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은 지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포착해서
이번 기회에 나는 이런 기회는 다시 내 인생에 없을 거란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본인의 성향과 좀 맞다라고 판단하셨군요. 맞지는 않은데 이제 내 주변에 온 기운이나 이제 기회들이 나에게는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창업형 인재는 아니었지만 그에 맞는 인재로 되기 위해서 좀 15년간도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나한테 왔다 이런 네, 판단을 하셨던 건데. 근데 보통 창업을 하더라도 네. 뭐 수도권에 수많은 시장도 넓고 맞습니다. 기회도 더 많고 하는 네. 데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주에서도 창업을 하시겠어요? 이제 관광학과이다 보니까 관광과 관련된 미션을 하나 좀 정해서 해결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관광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좀 획일적이고 좀 단순한 반복되는 이런 기념품 시장에 좀 차별화된 그렇죠. 아이템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만의 아이템을 만들었고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야 이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일로와 운영이 15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해보다가 실패하고 해보다가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네. 뭐 실패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꽤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관광 기념품 아이템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다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에 도전을 했고 당시 열렸던 전국 창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 받으면서 1,000만 원이라는 상금을 또 받았고 4천만 원 가까이의 또 사업화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나이가 한 24살, 25살 나이에서는 정말 이제 놀라운 숫자의 금액이었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창업의 성공 지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해서 의료기기를 뭐 연결시켜 주는 건가요? 의료기기의 자동화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제주대학교 이제 메카트로닉스 공학 이제 교수님과 이제 같이 이제 조금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했다가 사실 이게 시장의 반응까지 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전공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실패 경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2016년쯤에 이제 제주의 청년 기본 조례도 막 생겨나려고 할 때쯤 저희가 민간 청년들이 조금 같이 움직여서 좀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청년 창작자들의 공유 오피스를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오피스를 만들면서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뭔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과 좀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도 그런 공유 오피스 사업에서 활성화되네요. 지금은 너무 활성화돼 있고 저희는 하고 있지 너무 않습니다. 빨리 하신 건가요? 너무 빨리 하게 됐고 그 사업은 사실 실패했지만 당시 이제 지사님께서 저희 공간에 오신 다음에 민간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공공에서는 왜 청년을 위한 공간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고 3개월 뒤에 바로 청년다락 1호점이 생겨났습니다. 그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맞습니다. 중에 청년다락 사업이? 그 당시에 청년센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의 지시로 인해서 바로 이제 청년다락 1호점이 생겼고 그 생긴 게 된 배경이 저희가 민간에서 먼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에 조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뺏긴 거네요. 공공에다가? 저희는 오히려 사실 좋았던 게 이제 그 사업은 사실 저희는 사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메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니즈를 해결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간이 좀 남다 보니까 여유 공간을 조금 이제 같은 세대들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공공에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다양한 이제 공유 오피스와 관련된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는 굳이 공공의 역할을 우리가 맡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저희는 메인 비즈니스 사업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패 사례했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바람 콘서트라고 해서 청년 뮤지션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 이제 창업가들끼리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창업 생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2012년, 13년, 14년쯤 저희가 이제 창업가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 네트워킹에 대한 결과물로서 창업가들이 새로운 또 비즈니스의 모델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런 이제 앞으로 작당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사실 비즈니스랑은 연결되지 못해서 지속성을 잃어서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공공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해보면 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실패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너무 빨랐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어쨌든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서 그런 영역을 창출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당시 나이대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은 이제 느끼고 있으나 이게 비즈니스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확보하지 못한 채 공공에서 유사한 역할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우리가 굳이 이런 영역까지는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저희 사업에 대해 좀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 또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주식회사 일로와라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언제 15년 참지 몇 년도에 만든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2011년에 창업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일로와라는 회사명이 아니었고 이제 튀는 사람이라는 회사명으로 시작했다가 튀는 사람이라는 제주도에서 이제 튀게 활동하셨겠네. 그런 중의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쯤에 이제 일로와 제주라는 SNS 채널을 좀 개설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으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명을 차라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바꾸자라고 해서 16년에 일로와라고 이제 이름을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럼 실패하다가 일로와 제주 만들면서 뭔가 성공 사례를 하나씩 만들었을 텐데 그럼 성공 사례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뭐 속일별 하나, 뭐 끝올 프로젝트 같은 거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뭐 성공 사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좀 미진하나요? 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명을 좀 알리는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고요. 그 전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저희가 이제 신제주 로터리 일원에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제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콘서트의 부대 행사로서 저희가 야몬딱털장이라는 플리마켓을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청년 기업들이 청년 기업인 저희가 이제 좀 주체적으로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좀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지난 그 4년간 저는 정말 화려한 금요일 밤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잠자는 물건을 깨우자라는 저희만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중고 장터와 이제 아트 장터를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면 중고 장터가 지금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쯤 시작할 때쯤인가요?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네, 세화에 있는 벨롱장이라는 뜻이 이 뜻이 저희 시 내에는 이제 매주 금요일 야몬딱 털장이라는 또 야간 플리마켓이 또 가깝게 또 위치해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내에서 열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셀러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하루 이제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하시고 매출이 200 정도 이상 나오시는 경우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한 엄청난 이펙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게 지금 아까 야몬딱 털장이었고요. 다음이 이제 끌올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의 농수축산물들을 좀 활용해서 만든 생산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오프라인 판로가 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판로를 좀 만들어주자.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또 했던 팀이다 보니까 해서 저희가 이제 풀소라 저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사계 어촌계와 함께 처음 시작했던 풀소라 판매 촉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흑돼지도 후지살이라고 비선호 부위 그리고 이제 제주의 구엄닭 이라고 하는 또 다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주의 토종닭이라 불리는 또 식재료로 또 훌륭한 이런 것들을 저희 가치들을 좀 발견해서 저희만의 스토리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서 직접 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바로 너무 곁에 있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그 외부의 시각에서 봤더니 이런 것도 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토리 입히고 그다음 그걸 스토리만 입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소비자한테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역할은 지역에 있는 로컬 인플루언서분들을 좀 활용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저희도 쓰면 더 임팩트가 더 크겠지만 쉽죠. 사실 비용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저희의 공감대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인플루언서분들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를 알리면서 이분들이 또 진정성 있게 글을 써주시면서 또 하나의 또 바이럴을 통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끝올 프로젝트고 속일별하는. 속일별하는 앞서 말했던 야몬딱 털장과 끌올 프로젝트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너무나 유명했던
연예인이 살았고 예.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출연했던 공간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방송에서 재방송이 되고 있고 오시는 분들 마저도 이제 그 공간을 방문하실 때 방송에 대한 추억을 예. 회상하면서 오십니다. 하지만 2022년 9월경 제가 갔을 때는 유휴공간이었습니다. 폐가와 다름이 없었고요. 그때 JTBC가 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있었습니다.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좀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좀 좋은 명소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좀 어떻게 재생시키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끝에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좀 결합해서 해보자 해서 제주의 지역에 가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선발해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제품과 제품들을 이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장으로서 로컬 브랜드 스토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소길별화를 지난 3년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직접 운영하고 그럼 있습니다. 임대는 어쨌든 소유주하고 해서 네, 소유주한테 임대. 저희가 위탁 경영 위탁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니까 철저한 예약제 형태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뭐 돗대기 시장처럼 몰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걸 예약제를 네, 통해서 가치를 더 높이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일부러 예약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는 도로가 사실 일방통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 통행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수용력적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실 저희 서비스가 좀 공간 방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역 주민과의 마찰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저희도 통제도 불가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게 입장을 허용했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워크인을 통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쉽게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이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관광학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관광에서 하는 기본적인 네, 뭐 사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네,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제주 이제 뭐 제주 청년에게 한번 창업 환경, 제주 청년에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자 청년들이 지금 제주를 다 떠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좀 더 살기 좋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로서 이동하는 거는 인간의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뭐 본인의 그렇죠. 이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떠나가게끔 하는 이 제주란 도시가 매력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고 했을 때 이제 관광을 오는 도시로서의 매력도 있겠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매력들이 있으려면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이제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거에 대한 부담이 또 큰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직종이 다양함이 있어야 거기서 선택을 하고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주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걸 해결 방안은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뭐 새로운 기업,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맞습니다. 창업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창업할 때 뭐 어떤 걸 어떤 얘기 도대체 어디서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거? 사실 이거는 보는 시각과 나의 경험과 뭐 그리고 그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는 창업하기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조 기반의 이제 뭔가를 창업한다고 쳤을 때는 물류비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택배비라든지 물건 가격을 제주도를 떠난 육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저희는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을 통해서 또 재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창업을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창업을 한다라는 자체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계산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유리하진 않지만 제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오관왕의 또
선정되는 등 이제 제주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섬 문화에서 오는 다양한 문화들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창업에 좋은 기회이자 아이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10분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제주적인 기업, 뭐 로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여기 제주 오래 사셔서 알겠지만 제주가 사실 아주 관이 좀 주도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도가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뭐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행정에서 어떻게 키를 쥐고 이 청년 정책을 펼치느냐, 창업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행정에다가 뭐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제가 이제 가장 15년 동안 하면서 어려웠던 지점이 바로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맞춰지는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은 계속적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데 내 비용을 쓰면서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창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안에서 수익을 통해서 다음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라는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특이한 산업 구조상 은 이제 투자 생태계와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기술 기반이라든지 좀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조금 투자 생태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런 로컬 생태계, 즉 5인 미만 사업장들,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스몰 브랜드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그런 펀드가 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런 대출입니다. 투자를 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엔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 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 재산을 통해서 아마 처음 대출을 시도할 거고 그 이유가 막히게 된다고 하면 또 은행을 전전하면서 아마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저희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자산을 갖고 있느냐,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또 대출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쪽에 우선 맞습니다. 되다 보면 결국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자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기업은 당연히 대출이 나오는 거고 좀 모험심 있고 도전이 있고 자본은 좀 부족한 이런 청년 기업들에게는 대출이 한도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낮은 한도에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은행에서도 대출한 기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청년 창업이라든지 좀 모험심과 도전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조금 맞춤형 또 대출 상품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금융권에 그거를 뭐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이 어쨌든 그게 뒷받침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일 텐데 또 행정의 스타일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돈을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또 기본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행정에서 좀 조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건 이제 행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도 어떤 자세로 그럼 이거 임해야 될까요? 네, 어렵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제가 15년 동안 이제 잠깐 짧게 회상을 해보면 즐거웠던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들을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로 또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뭐 제품과 서비스는 저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본인들이 어떻게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 내가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작은 위기나 좀 큰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들은 이제 적절한 쉼과 본인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 탐색을 좀 충분히 하고 창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그 창업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근데 쉰다는 게 이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쉼은 아니고요. 이제 약간 일시정지 같은 버튼이죠. 이제 멈춘 버튼은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내가
책상에 계속 24시간 앉아있다 보면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왔을 때 또 그런 새로운 또 영감이나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창업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정지 순간들을 좀 적당하게, 네, 너무 이제 과하게는 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적당한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에서 창업을 꿈꾼 청년들에게 야, 이것만큼은 꼭 도전해봐. 네. 라고 하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너무 다양하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대세는 미식 여행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로컬 여행 중에서 네. 맛있는 걸 먹으러 네, 가는 네. 그렇죠. 네. 이런 테마를 이제 고객들이 원하고 있고 시장에 원하고 있으니까 있죠. 저는 오히려 이제 내가 하나의 장사꾼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미식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팀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주는 이제 좀 분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식음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사의 영역에서 돈 버는 오는 데만 것 같습니다. 집중돼 있고. 맞습니다. 네. 예. 조금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하는 관점에서의 바라보는 건 행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정히 이제 잘 살펴보시고 미식 여행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 좀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토종 마케팅 기업 제주캐서 일로와 이금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